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455번 하겠습니다. contiguous라는 형용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TIG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touch라는 말이 생각나요. touch라는 말이 생각나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그냥 봐서는 touch랑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손으로 만져서 딱 알겠는 이라는 형용사 tangible 이라는 말이 뚜렷해야지만 tangible에서 TANG인데 중간에 AN은 빠졌지만 TIG가 TANG 할 때 T하고 G 그게 이제 훅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나면 함께 붙어 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contiguous가 인접한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미국에는 주가 50개지만 그중에서 48개는 contiguous한 states죠. 48개가 contiguous states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면서 서로 접촉해 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단어가 딱 정확히 안 거고 그래서 말하자면 인접하다는 거니까 이제 동의어 읽어보면 adjacent이라는 이것도 표제어예요. adjacent도 500개밖에 안 되는데 딱 보고 표제어구나 이렇게 생각이 번쩍 나기가 또 만만치가 않죠. 500개인데요. 500개.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도. 자, 근데 예문 갑니다. 읽으면 The 22n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prohibits a president from serving more than 2 contiguous terms in office. 그러면 amendment라는 우리 표제어로 공부한 단어예요. 뜻이 개헌이죠, 개헌. MEND 동그라미는 fault고 A가 not 이어가지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amendment 다음은 항상 전치사가 to로 정해져 있어요. 뭐에 개헌을 했는지. 그러니까 amendment하고 to하고 위에서 연결하는 거 있죠? 예, 위로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헌법에는 앞에 더를 붙이잖아요. The Constitution. 그다음 그것도 이제 역시 더랑 constitution을 연결을 해두는 거죠. 그다음 prohibit 다음에는 또 뭐가 연결되어 있죠? from이. 그다음에 대통령 앞에는 더를 항상 써야 되는 게 아니죠. 무슨 대통령인지 알 때 더를 쓰는 거고 이거는 어떤 대통령이거나 하니까 누구라도에 해당하는 그렇죠. 어는 누구라도고 더는 그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대통령이라면 이 사람은 more than 2 contiguous terms in office를 serve하면 안 돼요. 예. 안 돼요는 어디 있어요? from이 안 돼요. 자, 예. 그다음에 terms라는 말이 이제 그 임기인데 임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째 붙어서는 못 한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떴다가 세 번은 되지만 연속 세 번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이 개헌. 자, 이거 보면 This amendment was added to the Constitution after Franklin D. Roosevelt had served on unprecedented 4 terms in office에서 자, unprecedented라는 좋은 형용사의 뜻은 예, 유례가 없는 우리 표제어로 공부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자, 선행하다라는 동사 precede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유례가 없는 사선이나 직책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어요. precedented라는 형용사는 terms를 수식합니까? for terms를 수식합니까? for terms를 수식하죠. 임기가 유례 없었다는 게 아니라 4번이나 선거된 것은 유례가 없었다. 이렇게 돼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보통 for라는 숫자는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for 뭐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for는 사실 그 둘이 짝이 맞지도 않지만 숫자를 쓰려면 앞쪽으로 빼야 되는데 왜 숫자가 뒤로 갔느냐. for terms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for beautiful houses예요. beautiful for houses예요. for beautiful houses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for가 terms를 직접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단어 친구 보면 세 번째 줄에 proximate이라는 형용사. 자, proximate 이 단어는 proxim까지가 가깝다, proxy까지가 가깝다, near란 뜻이 있어서 인접한이라는 말이 됐고 명사형이 되게 멋있어요, 발음이. proximity. 자, 소리. proximity 이렇게 연습을 해주고 그다음 예문을 보면 the office staff quickly started acting busy 이거 재밌네요. acting busy 무슨 말이에요? 바쁜 척하다 연기. 그다음 at the news of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at the news of는 정해진 표현이겠죠. 무엇에 대한 소식에 이렇게 말하는 소식을 듣고 The CEO's proximate arrival. 그래서 곧 올 거다 이런 얘기 듣고 acting busy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단어 친척을 보시면 기지, 재치라는 명사가 팩트인데 여기에서 전술이라는 명사
tactics라는 말도 나오게 되죠. He showed great tactic in dealing with the angry customers. 에서 굉장한 어떤 기지를 보였다. 그러니까 저기서 tact라고 하는 명사가 그러니까 wisdom 같은 말이면서 불가산 명사가 되겠네요. 이 tact는 wisdom 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런 걸 보이는 전치사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옆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촉각에, 이게 텍트가 터치니까 촉각에라는 형용사가 tactile이라든지, 또 다음 줄 보면 접촉성 전염병이라는 형용사가 contagious라든지, 그 다음에 우발적 상황 우리 얼마 전에 그 coincidence 할 때 했는데 발음은 contingency라든지 그런 말도 많이 봤던 거고, 옆으로 가겠습니다. 모순적인, 그러니까 둘 다 옳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창과 방패, 그 얘기. 자, 발음하면 contradictory. 그러니까 이거는 양립 가능하지 않다라는 동의어, incomparable과 같은 말이라. 그리고 무엇에 어울리지 않는지 전치사 to랑 다니게 되는구나. 자, 예문합니다. 읽으면 Zimbabwe's contradictory statement on land nationalization. 해서 여기 nationalization이라는 명사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한국말로 바꾸면 국유화니까요. 땅을 다 우리 땅 나라에서 관리할게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으로서는 아주 지금 심각한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뭔가 스테이트먼트 언급을 하긴 하는데 contradictory 이렇다는 건지 저렇다는 건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말들이 cause much confusion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에서 안팎으로 그렇게 됐다. 자, 그러면 왜 어떤 나라 안에 땅 문제를 밖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냐면은 밖에 사람들이 투자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중국에 투자 많이 한다 그러대요. 중국 땅 많이 산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단어 가족에 모순 반박 발음하시면 contradiction이라는 명사도 연습을 해둔다. 접두어 바꾸면은 물론 무슨 딕션이 여러분은 생각나세요? contradiction 말고 예언을 뭐라 그래요? prediction이라 하잖아요. 그다음에 benediction 하면 축복이고 malediction 하면 저주고 interdiction이 어려운데요. interdiction은 금지예요. 중간에 딱 얘기를 해가지고 그만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장이 서로 반대된다 이런 말에 두 번째 줄에 그 at odds 있죠? at odds. 그 ad가 짝이 안 맞는 거니까 서로 좀 안 맞는다란 말 되잖아요. 그 다음에 discrepant라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건 저번에 명사형으로 표제어로 했어요. 앞뒤 안 맞는 것을 명사형 discrepancy라는 명사. 저 꼭대기에 있네요. 저 꼭대기에 371번 discrepancy 보이시죠? 그때 그 CREP 동그라미의 뜻이 여러분 그 방울뱀을 뭐라고 하는지 생각나요? rattlesnake. 예. 그래서 ratter, R-A-T-T-L이 그게 크랩을 설명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표제어니까 다시 좀 잡아보고 마지막 줄에 화해되지 않는 이거 참 중요한 단어죠. 작년에 시험에 나오기도 했어요. 화해하다라는 동사 reconcile이 나왔고요. 그래서 서로 화해가 안 된다, 양립이 안 된다 해서 irreconcilable 소리가 irreconcilable 발음이 이제 하여튼 영어는 발음이 어려워요. 강세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겠고 옆에 딕 들어가는 말 좀 전에 많이 했고 거의 금지도 보이고 있고 마지막에 사법권이라고 하는 말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자, 발음은 jurisdiction. 예, jurisdiction. 우리가 뭘 어쩌는지 저쩌는지는 사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개인들이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법이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명사가 됐어요. 예문을 볼게요. 읽으면 The crime was committed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police. 하니까 outside the jurisdiction of somebody 이렇게 말하면 이들의 사법권 바뀌니까 니네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얘기인 줄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뒤로 가서 이 얘기는 전부터 많이 했었네요. 그 ROS라는 스펠링이 그 외 설치류를 rodent. 예, 그래서 이게 갉아먹다 no, G 발음하지 않고 no라고 하는 그게 이제 로스의 뜻이다. 그럼 corrosive 하면은 전반적으로 갉아먹는 해서 부식성에 화학적으로 그렇게도 되고 아니면 사회나 사람들 관계를 부식하는 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경우에도 쓴다. 그래서 화학에서 부식성으로 caustic이라는 형용사를 보자. 이 단어는 처음 보는 단어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하셨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아는 자, 코스트 동그라미는 burn, 태우다예요. 그래서 부식성이라는 거는 염산이 지글지글 태우죠. 그러니까 태우는 해서 커스틱이 나왔는데 여러분 모두가 아는 유태인 대참사를 홀로코스트. HOLO 그다음에 코스트. 할 때 바로 이 코스트가 홀로코스트의 코스트예요. 전체 다 태웠다. 이래서 홀로코스트란 말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틱이 좀 되죠?
그 다음에 damage는 원래 알고. 자, 그럼 예문 읽어보시면 hydrofluoric acid 해서 hydrofluoric acid 이러면은 하이드로가 물 수소할 때 하이드로, 그 다음에 그냥 플로우 수소산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산이 is extremely corrosive하대요. 그리고 and it should be handled with extreme care 해서 extremely corrosive 하니까 extremely careful하게 핸들해야 되네요. 자, 그럼 extremely carefully라는 말은 with부터 나온, 자, 여러분, with extreme care 밑줄 긋고, 그럼 with extreme care라는 게 extremely carefully랑 같은 말이죠? 야, 극도의 조심을 갖고라는 거는 극도로 조심스럽게와 마찬가지 얘기죠. 그 다음에 it is, 자, 읽어보시면 소리가 it is best known for its ability to dissolve glass and corrode metal. 여기까지 보면 known 다음에 전치사 for. 그 다음에 it is best known 이거 좋네요. it is best known에 더를 앞에다 쓰면 돼요, 안 돼요? it is the best known 안 되죠. 예. know는 수동태인데 수동태에다가 웬 더를 쓰냐 이거 더는 명사일 때 쓰는 건데 그래서 it is the best known 안 됩니다. 자, it is best known 그게 지금 동사를 수식했으니까 best라고만 해야지 더를 쓰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럼 known 다음에 흔히 나오는 전치사 for. 그래서 이유를 밝히죠. 그 다음에 ability 다음에 나오는 단어 to. 맨날 이렇게 규칙대로. 그 다음에 dissolve glass 하면 dissolve라는 말을 딱 보자. 뭐 더하기 뭐라는 걸 알고 dis 더하기 solve라는 걸 아니까 유리를 녹인다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corrode metal 하면은 메탈을 부식시킨다는 얘기구나. 메탈은 녹지는 않죠. 자, but can just as easily. 자, 그럼 여기서 just as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just는 as를 강조하려고 쓴 거죠. 그럼 딱 그만큼이나 쉽게 burn through flesh and burn 해서 여기다가 through를 쓴 거는 through가 없어도 되긴 하죠. burn flesh and burn 해도 되긴 하는데 through를 넣으면서 관통, 과정의 묘사, 지글지글 관통 이런 걸 얘기하느라고. 자, 그 다음에 단어 가족을 보시면 명사형은 발음하면 corrosion 이렇게 해두고 여기 예문이 되게 좋습니다. 이런 건 이제 알아둬야 되는 얘기니까 읽어볼게요. 소리 내면 corrosion of the lead plumbing. 자, lead가 아니라 lead. lead의 뜻은 납. 그 다음 플러밍은 배관 시설? 배수 시설? 이것이 in ancient Rome에서의 lead plumbing이 부식한 것이 caused much of the population to gradually die 해가지고 cause의 구조. cause somebody to 동사. 그래서 상당 그 다음에 형광펜은 much of the population의 형광펜. 왜냐하면은 원래 population은 셀 수 있나요? 못 세나요? 여러분 대답 잘하면 좋겠는데요. population이라는 건 뭐냐? 한국의 인구죠. 그럼 한국의 인구는 구체적인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한국의 인구 몇 천만. 구체적이죠. 그래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인구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아의 여러 나라 인구 이래. 여러 나라의 인구들. 맞아요? 틀려요. populations. 한국의 인구가 하나 있지. 일본의 인구가 하나 있지. 중국의 인구가 하나가 있지. 그러니까 인구들 즉 populations 이렇게 예, 가산명사. 집합명사는 가산명사죠. 자, population은 가산명사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인구는 특정한 인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산명사 앞에 much를 쓰느냐? 이 질문이에요. 원래는 안 하기로 했죠. 근데 여기는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책을 샀는데 책의 상당 부분이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은 책의 많은 부분이 그림이다를 many of the book이라고 하겠어요? much of the book이라고 하겠어요? much of the book. 그죠? 예, 수박을 샀는데 수박이 다 거의 썩었어요. 그러면은 much of the watermelon이에요? many of the watermelon이에요? much of the 한 덩어리에 그것이 셀 수 있더라도 하나의 많은 부분이니까 much를 쓰게 되죠. 알겠죠? 그쵸? 한 덩어리에 많은 것. 그러니까 파이 차트처럼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 중에 많은 거라. 그럼 동그라미 전체는 셀 수 있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단수를 받아요. 예, 많은 양이니까. 그래서 그 인구의 많은 부분이, 많은 양이, 즉 많은 그 영역이 점차 죽게 되고, 자, die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 2개. from 아니면 of. 자, 그래서 뭐로 죽냐면 lead poisoning으로 죽었고요. after 다음에는 먼저, 나중.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면 drinking the polluted water 이렇게 돼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았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나 소리 내면 corrosion of the lead plumbing in ancient Rome caused much of the population to gradually die from lead poisoning after drinking the polluted water. 예,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두 번째 줄에 abrasive이라고 하는 자 발음이 abrasive고 이 말은 아래에 yes 동그라미가 rub 문지르다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를 했는데 도시 따위를 막 밀어버리겠다 하는 거 raise 그때 그 라코닉이라고 하는 라코니아 사람들 얘기할 때 I will raise the city 이렇게 할 때 raise 민다는 건데 A, B가 세게 민다 이런 세게 밀면은 북북 긁히면서 막 벗겨지고 신경 막 곤두서고 그러죠 그게 발음하면 abrasive예요 그래서 문질러 닳게 하는이고요 테프론 커리를 pot and pan 이제 해가지고 그 프라이팬에 테프론이라는 걸로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shouldn't be cleaned with any abrasive materials 해서 철수 세미 같은 걸로 닦으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예, abrasive materials라는 게 철수 세미 같은 거 푹푹 하면 코팅이 다 벗겨지잖아요. 그런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쉽지만 동그라미 2번에 그 혹독한이라는 형용사 harsh하다. 예,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알아둬야겠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우리가 잘 아니까 옆으로 가서, 자, 발음은 crucial. 자, 딱 보면 뭐가 생각나고? cross가 생각나고. 그래서 crucial 하면 vital하다,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 어디에 매우 중요한지 to나, 아니면 어디에서 매우 중요한지 in이나, 이렇게 전치사를 쓰는군. 자, 그 다음 예문 가면, in a crucial situation, it is the responsibility and the duty of the nation individuals. 자, 그럼 여기까지를 드르르륵 이렇게 읽어버리는 것은 머릿속에 뭐가 남냐면 crucial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crucial한 상황,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and duty of the nation and the individuals 하면 중요한 건 이시 뭔지가 궁금하죠. 어떻게 해야지 이걸 살아남는데 to stick together 이래야 돼요. 자, 그러면 좋은 표현이네요. 자, 발음하면 stick together. 뭉치자. 함께. 스틱이라고 하는 건 붙는다. 함께 붙는다. 스티커 아시죠? 스티커. 스틱이 붙다 꼽는다. 이런 스틱은 나무 막대기를 꼽는다. 어디에 붙인다. 이런 정도의 세 가지 뜻이 있어서 자, 함께 붙어서 to arrive at a solution에서 하나의 해결책에 도달을 해야 된다. 여러분 arrive 다음에 전치사 in하고 at 이런 거 써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solution이라고 하는 건 영역이 넓은 영역 그런 건 아니니까 at a solution 이렇게 잘 나온 거고 그다음에 political disagreement에서 정치적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 것 그런 것들은 need to be put aside. 아, 좋은 표현이에요. 돌려놓는다. be put aside. 옆으로 좀 돌려놓는다. 그러면 이걸 돌려놓는 이유 목적이 뭐냐면 for the good of the entire nation에서 crucial하니까 서로 disagreement는 put aside 하자. stick together 하자. 이런 말 잘 봤고 자, 그다음에 매우 중요한이라는 말에 우리는 죽느냐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영어는 발음하시면 life and death situation이다.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 이게 순서를 바꿔서 말합니다. 그리고 두 줄 내려와 보면 산처럼 높은 가장 중요한이라는 멋있는 형용사 paramount가 있어요. pa라는 사이드죠. pa라가 사이드라는 얘기 우리 많이 했고요. 그다음 mount가 산처럼 높은 자 예문합니다. 읽으시면 quality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our customers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지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한번 발견해봐요. 뭐 제가 이렇게 표시해가 이런 거 좀 얘기를 해야지 하는 거. 비동사 다음에 어부명사를 쓰면은 어부명사, 그러니까 어부명사가 흔히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비동사 다음에 어부명사는 무슨 사가 된다는 거. 형용사. 그러니까 quality is really important 라고 할 수 있는 거를 quality is of paramount importance 이렇게 말해준 거.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그다음 importance 다음에 전치사 to. 자, 여러분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왜 importance 다음에 to를 써야 되는데 그럼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누구한테 중요한지 얘기해야 되니까 무엇에 중요한지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단어 문법이 있어요. 단어 안에 문법이 있는 거죠? 문법이 단어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예, 단어 안에 문법이 있어요. So it is crucial that 한 다음에 뒤에 뭐가 빠진다? should 빠진 동사 원형 그 얘기.
다음에 옆에 오시면은 그래서 십자고상 있잖아요. 그 성당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뭐 교회에도 있고 그걸 발음하시면 crucifix라고 하고요. 예수 십자가상 그거. 그 다음에 매우 심하게 비난하다는 말이 돼요. 발음하시면 crucify. 자, 그럼 예문을 보면 he was. 자, 해보죠. He was crucified by the media. 그러면 he was crucified by the media. 그 다음에 나와야 할 전치사 for. 이유가 뭐냐? For backing out on his previous promises 했고. 자, 그럼 이런 문장에서도 자, back out on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back out on.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His previous promises를 back out on 했대. 그러면 약속해놓고 그렇죠. 뒤로 빠지고. 우리나라 말에 뒤로 빠지고 그런 것에 의해서 뒤로 가서 또 중요한 단어. 자, 발음은 delinquent. 자, delinquent란 단어는 불행히도 맨날 delinquent을 보면 생각난 다른 단어가 juvenile이라는 거죠. 예. 자, 여기 대표 표현을 보시면 비행 청소년 이 단어가 생각이 난다고. 자, 발음은 juvenile delinquent 아니면 teenage delinquent. 자, 지금 이 표현을 보시면은 delinquent이 명사예요? teenage가 명사예요? 좀 그렇죠, 그렇죠. 예. delinquent은 형용사거든요. 이걸 명사로 만들려면 그 위에 있어요. 자, 소리는 delinquency 이래야 되는데 형용사를 명사 뒤에 썼죠. 이거 이제 불어가 그렇게 해요. 불어가 긴 형용사는 명사 뒤에다 써요. 그래서 말이 좀 멋있게 보이게 하려면 미국 사람들은 불어로 말하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고상한 말들은 불어 스타일 따르는 경우들이 생겨요. 미국 사람들이 왜 불어 멋있다고 하느냐면 원래 미국 사람들은 영국을 동경하죠. 그래서 영국에서 온 남성은 다 왕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 영국을 동경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배계층은 불어를 썼거든요. 400년 정도. 상류층은 불어를 사용했어요. 800년이라는 것 같아요. 800년 동안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영국을 보고 영국 안에서는 프랑스가 또 지배계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나 불어를 쓰면 되게 좀 멋있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약간 느끼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럼 delinquent는 원래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링크 동그라미가 leave 두고 떠나다고. 그 다음에 자기는 튀어버린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그게 delinquent입니다. D라는 게 떠났다라는 말이 되니까. 자, 그래서 비행을 저지른 lawless나 의무태만의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형용사 발음. negligent. 이거 뭐랑 구분을 해야 되죠? 왜 사소한이라는 형용사? negligible. G-I-B-L-E. 그건 사소하다는 거니까. negligent라는 말이 특히나 그 신용불량. 그거 할 때 negligent 하다거나 delinquent 하다거나 두 개를 써서 얘기해요. 그다음에 offender라는 명사, 사람을 얘기할 때 delinquent가 명사가 되는군요.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If you have been delinquent in paying your utility bills 여기까지. 자,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utility bills. 예, 공과금 고지서. 공과금은 따로 내죠. 그래서 이게 utility bills라고 이제 용어도 달리 있는 거고 이걸 지불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delinquent 해왔다면 for a period of more than 3 months 석 달 이상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쉼표를 찍어주면 좋은데 안 찍어줘도 우리가 얘기가 끝났다는 건 알 수 있죠? if설이 끝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어 읽으시면 the utility companies가 주어고 공과금 그 회사들이 have the right to shut off your gas, water, and electricity 해서 공과금이란 세 가지 gas, water, electricity 이 세 가지인데 그 이제 shut off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닫아버릴 수가 있다고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다음 in order 읽어보면 in order to get them back you will have to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되는데 also 어디 갔어요? also 대신에 as well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는 것이 스트럭처가 딱 안 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금 A를 pay라고 하면은 but 다음에 a late payment fee 해가지고 명사가 나오잖아요. 원래 not only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면 but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명사만 나오죠. 이런 경우들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등기접사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1번이 the outstanding debt이 1번이고 2번은 a late payment fee죠. 그래서 정확히 맞추려면 you will have to pay back not only the outstanding debt
but a late payment fee as well. 이렇게 이제 not only의 위치가 the outstanding debt 앞으로 가면 좋지만 이런 걸 좀 살짝 이 정도로 바꾸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관용을 베푸셔야 돼요. 예, 관대하게 봐야지 되겠어요. 자, 그리고 outstanding이 무슨 뜻이라는 뛰어난이 아니라 연체된 미수, 밖에 서 있는 미수, 갚아야 될 돈인데 아직도 밖에 서 있는 미수된 빚도 갚아야 되지만 late payment fee 해가지고 연체료는 late payment fee죠, 그렇죠? 미수된 들어갔어야 되는 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연체료도 내야지 된다. 역시라는 말 also 대신에 as well 뒤로 빼는 거 그거 되게 볼만하고 여러분 only 대신에 다른 말로 또 많이 바꾸잖아요. not merely M-E-R-E-L-Y 혹은 not just 이런 말로도 바꿔주는 거 너무 많이 쓰는 스트럭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내려와 보면은요 단어 친구에 비행을 저지르는 이라는 형용사로 culpable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거 여러분 처음 보죠. 컬프 동그라미가 이게 비난이란 뜻이거든요. 이걸 쓰는 굉장히 멋있는 범죄자라는 명사가 있어요. culprit. 컬프에다가 RIT 붙이면 culprit이라는 말이 그게 Who is the culprit of the 1997 crisis? 97년 경제 위기의 범법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culprit 그 비행을 저지른 자가 누구냐 이럴 때 하는 명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로 내려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나태한이라는 형용사 렉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렉스가 그 레이즈 비슷한 그런 나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쉬게 나태하세요. 이럴 때 뭐라고 해요? relax 그 렉스예요. 그다음 procrastinating 자 소리가 procrastinating 되게 특이한 단어죠. crastin까지가 tomorrow란 뜻이어서 미룬다는 말이 된 거예요. 내일로 합시다 이러는 거. 자, 예문할게요. 읽으면 He had been procrastinating for weeks. 이거 몇 주나. And now had to work all night. 이제 밤새 하죠. To write his term paper 해가지고 기말 논문을 term paper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아 몰랐구나. term paper 그거예요. 학기 끝날 때 쓰는 논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우리 overdue 이건 표제어고 그다음 remiss라는 말의 miss의 뜻이 send여서 뒤로 보내진이라는 게 뒤에 서 있으면 아무래도 좀 졸거나 자거나 뭐 이렇게 쉬우니까 좀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더딘이라는 형용사 tardy라는 말을 우리가 표제어로 무슨 tard를 공부했으니까 retard를 공부했으니까 그때 봤던 그거고. 그다음에 범법자 중에 거기 culprit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거예요. 이거 멋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derelict라는 단어는 노숙자나 신용불량자를 얘기하는데 처음 보셨죠, 그쵸? derelict라는 말. 이게 원래 어근이 LICT가 저기 LINQ 이거 같은 어근이에요. 저기 단어 친척을 보시면은 모양이 되게 많이 달라졌지만 떠나다잖아요. 두고 떠나다 leave라는 동사가. 그래서 유물은 조상이 뒤에다가 남겨놓고 당신들은 가신 거라고. 그래서 뒤에 남겨진 것 해가지고 발음 relic이라 그래요. 이 relic. 근데 이게 유물 relic이라는 말이 부처님 사리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좀 신비하고 약간 좀 무시무시하고 약간 그런 유물들을 relic이라고 합니다. 우리 왜 유산이라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legacy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뭐 heritage라든지 inheritance라든지 이런 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relic이라는 건. 그다음에 그 relic 앞에다가 d를 붙이면 갑자기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외울 때는 물론 뒤에 t도 붙이긴 했습니다만 먼저 relic을 공부하고 derelict라고 스펠링을 작은 것부터 잡고 이제 살을 찌우는 게 좀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 그거 밑에 보면, derelict는 이제 어근이 같아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단어는 felon이에요. felon. 이 felon이 명사로도, 이것도 명사지만, felon은 사람이고요. 여기다 y를 붙이면 felony라고 하면, 그게 우리말로 중죄? 왜 경범죄하고 중죄하고 나뉘잖아요. 그래서 뭐 죽이거나 막 그런 거를 fel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말도, 그러면 경범죄는 뭐라고 하냐면, 경범죄 그런 것도 하여튼 법이나 뭐 이쪽이 다 중요해서 좀 쉽고도 좋은 단어예요. 소리 읽으시면 misdemeanor 이게 경범죄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miss 빼고 demeanor가 사람의 태도라는 말로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다 miss를 붙여서 나쁜 태도가 이제 훔친다든지 뭐 그런 정도 소매치기 그런 거는 misdemeanor하고 felon이라 그러면 되게 무서운 범죄죠. 자, the felon had been behind bars for several years. 에서 behind bars가 무슨 말이겠어요?
막대기 뒤에 있었다가 무슨 막대기? 감옥에 이거 막대기. 감옥에 그 감옥문 그거 붙잡고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살이 했다는 거를 be behind bars라고 얘기를 하는 무슨 막대기? 알겠어요. 예. 자, 그다음에 다음 줄에 있는 scoundrel이라는 말도 이런 깡패 같은 나쁜 놈 할 때 그 scoundrel 얼마 전에 우리 rogue 얘기할 때 봤던 그 단어이고요. 바로 밑에 defaulter라는 단어가 이게 요새 체납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잖아요. 체납자를 발음 defaulter라고 하는 거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460 중요한 단어 발음은 desperate이고 desperate은 이거는 또 이제 자, desperate이라는 단어는 칠판 보고요. 먼저 despair라는 명사의 뜻이 이게 그거예요. 절망.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은 되게 잘 알잖아요. 희망이 hope인데 거기서 despair 하면은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hopeless라는 단어가 나오고 desperat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hopeless는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거고 desperate는 필사적인 거예요. 예,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절망이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심각하기도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인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라도 한 번 잡는이라고 이제 동의어를 설명했어요. 발음하시면 last grasp이라든지 아니면 grave 매우 심각하다가 된 거. 자, 그럼 예문을 할게요. 자, 1절 하시면 After being lost in the jungle for days. 자, 여러분 여기서 lost 무슨 말이에요? 길을 잃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글에서 길을 잃은 후에 먼저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they were desperate. 그들은 필사적이다. 그러면 뭐 하기 위해 필사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to find any signs of life or civilization. 해서 그 생명이나 문명의 표시가 어디 있을까 그거 찾느라고 막 desperate해요. 마침내 at last they came across a small village 하고 자, 중요한 표현 ca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이거죠? 예, 작은 마을을 마주쳤는데 거기에서 현지민들이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했다. 이래서 이 offer란 동사가 우리 흔히 말하는 자연식 동사, 즉 offer somebody something 이런 구조를 취하는 것도 좀 확인이 잘 돼야겠어요. 우리가 offer를 잘 사용하려면.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말씀드렸듯이 despair라는 명사 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얘네들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desperate effort, desperate bid, desperate attempt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중에 bid이라는 명사를 여러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bid. 근데 알아야 되죠. bid의 뜻은 입찰, 그 경매할 때 입찰. 그래서 이제 광범위하게 시도라는 말로 뭐뭐 하려는 시도에서 이럴 때 in an attempt to 동사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요거 대신에 in a bid to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어템이나 비드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시도를 한다는 것과 입찰을 경매에 입찰을 뭐 그걸 낸다는 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단어 친구로 오셔서 필사적인 해서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그렇게 아까 했던 거나 비슷하게 do or die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겠고 frantic이라는 게 이제 또 미친이라는 말인데 그 좀 잘 안 외워지지만 연습반에서 예문 한번 읽어보죠. 소리 내면 She made a frantic search for her keys before realizing. 자, 여기까지 읽으면은 frantic search for her keys 하다가 그 다음에서야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등잔 밑이 어둡다.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죠? 그 다음에서 뭘 깨달았냐면 she had accidentally left them in the car. 그래서 차에 놔뒀구나. 이게 생각이 났다. frenzied 이렇게도 연습을 해두고 그 다음에 in want와 in need of 이런 것도 사실 참 중요한 말이고 예,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want나 need가 나는 뭐를 원해, 나는 뭐가 필요해 이럴 때는 그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이제 결핍감 그런 것에서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걸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런 것이 in want나 in need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 저쪽으로 가서 자 저쪽에 acute 다음에 P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가 툭 같이 따라 나온다. acute pain. 자 소리가 acute pain 이렇게 따라 나오도록 그래서 자극적인 고통 이라 하듯이 acute problem이다. 되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것. 또 precarious라는 형용사도 어렵지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PREC가 무슨 뜻이라고요? PREC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precarious라는 말이 언제 기도하냐면
사람들 언제 기도하죠? 위태로울 때. 심각하고 위태롭고 절망적이고 그럴 때 기도하죠? dire situation이다. dire는 거의 뒤에 situation만 붙여 다니는데 아주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예문 시작할게요. 읽으면 The desert explorers were in a dire situation when they ran out of water. 아, 그렇죠, 뭐. 자, 중요한 표현. ran out of. 와, 예문 진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urgen이라는 말 우리 잘 알고요. 그 다음에 pressing이라는 말도 urgen과 같은 거예요. 막 사람 압박하는이니까. pressing이 압박하는 이라는 형용사니까. 자, prosper하고 같은 어근에서 왔지만 D란 접두어가 그런 희망 같은 걸 한 거고 prosper는 와,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되고 하는 게 다르거든요. 자, 뒤로 가서 이제 발음은 dominant 이건 쉽죠. dominant이 지배적이라는 건 그다음에 ruling이라든지 push라든지 main이라든지 이런 말은 되게 쉬웠어요. 자, 예문 갈게요. 읽으면 The leaders of wolf packs. wolf pack? pack 무리를 우리 얼마 전에 H로 시작하는 herd, 예, flock, herd 이런 거 있었지만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또 무리란 말이 달라요. 그래서 늑대는 pack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lion 걔네들은 pride라 그래요. A pride of lions. 와, 동물의 왕이다 이러면서 pride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늑대 떼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use movement and body positions 이걸 사용합니다. 여러분 use 다음에 구조. use something to 동사. 참 어쩌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to continually remind 다음에 구조. remind somebody of something. 어쩌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remind the other wolves of their dominant role in the group 해서 내가 지금 1등이지 이런 얘기를 자꾸 알려줘요. in return 정해진 표현이죠. 보답으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the subordinate wolves에서 여러분 subordinate 표제했죠. 예, 그 밑에 걔네들이 are expected to communicate 하고 제가 읽듯이 are expected to는 그냥 훅 넘어가는 거고 communicate their respect and fear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ommunicate라는 말은 전달하다니까 무엇을 누구와 라든지 누구에게 전달하다 이렇게 누구에게가 나올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다니까 무엇을 누구에게나 누구와 소통하다가 나올 것 같은데 그 fear 다음에 for가 나오자 무엇을 누구를 위해 소통한다 이건 어울리지 않죠. 그럼 이 for는 누구 때문에 나왔을까? fear 때문에 나온 거예요. fear 다음에 나온 전치사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of를 쓰거나 무엇을 향한 두려움이니까 fear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of를 쓰면 진짜 무섭다는 거고요. for를 쓰면 약간 존경심 같은 거죠. 약간 경외감 같은 거. 그래서 for the pack leader에 대한 와 저분 대단해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거기서 지사가 for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는 그걸 누구하고 소통하죠? 자기들끼리 하거나 아니면 저 리더한테 하거나 그렇게 소통했겠지. 그래서 누구에게인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서 빠진 상태예요. 자, 그리고는 또 이제 여러분 반복하셔야죠. 그래서 영어 안에 젖어 들어가셔야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자꾸 맨날 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당연히. 자연이 되죠. 자, 단어 친구로 오겠습니다. supreme 아시죠? 이거 명사형 supremacy 해가지고요. supremacy 하면 M-A-C-Y 하면서 모양이 되게 이뻐요. 글자가 supremacy라는 말은 authoritative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좋은 뜻도 있고 너무 권위적으로 행동한다라는 부정적인 뜻도 양면이 있는 단어고요. 우리 assertive 여러분 공부한 거죠? 표제어고요. 그다음에 despotic 어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imperative 역시 표제어고요. 그다음에 overbearing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overbearing이. bear가 품다인데 나는 와 엄청나지 많지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왜 저번에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overbearing 비슷한 말이 bear가 품다 나르다 이런 뜻인데 너무 많이 품은 거예요. 그래서 막 빵빵한 거죠. 막 이래가지고 그게 같은 말이 stuffed shirt다. 걔가 He's a real stuffed shir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걔 진짜 잘난 척 하는 애야. 라는 말인데, 왜, 와이셔츠 있잖아요. 셔츠에다가 빵빵하게 막 채워가지고, 이렇게 막 되게, 이렇게 만든 것처럼,
그런 게 이제 stop to shelter. 근데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shirt를 밑줄 그었어요. 그래서 stop to 다음에 어떤 걸 넣은 게 뭐, 그게 팬츠냐, shirt냐, 막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아마 그렇게 나왔어요. 예문이 몇 개, 3개 나왔는데 거기다 shirt가 들어가는 관용적 표현을 넣어서.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overbearing이고, 동그라미 3번을 가시면, dominant 앞에 pre를 붙이기도 한다는 거지만, 좀 많이 써요. 자, 발음하면, predominant. 이제 연습을 좀 해둔다. 단어 친척의 4번째 줄을 보면, 권력을 휘두르다. 라는 안 좋은 말이죠. 발음은, domineer. 자, 그, EER이 붙으면 안 좋다는 거를 어저께 징집하다라는 단어를 하나 했어요. commandeer. 자, 소리가, commandeer. 이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어제 confiscate 하다 그랬어요. confiscate 생각나죠? confiscate 진짜 중요한 단어고. commandeer는 좀 징발하다 이런 어려운, 그건 상당히 어려운 말이고. domineer하고 이제 EER이라는 스타일이 같으니까 그걸 볼만한 거고. 다음에, 예문하죠. he. 읽어보시면, he always tried to domineer the conversation. 지멋대로 대화를 막 끌어가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So he could brag about himself. 그래서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자, 동사 발음하면 brag about. 예, 중요한 거. 어저께도 한번 얘기했어요. 자랑하다로 brag about 하고 boast 하고 하나 더 있었는데, 뭐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나왔는데. 뭐였지? 무슨 다른 단어가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저는 생각이 안 나네요. 자랑하다 떠버리다에 무슨 다른 단어가 하나 나와서 대표적인 동요가 2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찾았죠. 뭐지? 자랑하다 떠버리다. 없어요. 썼던 것 같긴 하죠. 브레이크하고 보스트하고. 있어요? 몇 페이지? 555. 아, 거기 진짜 있나 보네요. 아, vanity. 맞네요. 이 얘기하다가 그랬네요. 그러니까 vanity에 거기 boastfulness가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boastfulness 하다가 brag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거 얘기했네요. 다른 단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narcissism이 vanity 이쪽에서. 자, 그럼 다시 제자리로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70페이지로 오고. 자, 발음은 570페이지 할 차례죠. 자, 그럼 발음은 dormant고요. 이런 건 되게 쉽잖아요. dorm까지 했듯이 sleep 이어서 우리가 그 기숙사를 발음하면 dormitory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dormant라는 말은 되게 쉽다. asleep이나 inactive 같은 말이다. 자, 그럼 예문 빨리 가죠. Mauna Kea. Mauna Kea is presently a dormant volcano다. 알겠어요? 자, 머릿속에 volcano 나왔어요. dormant volcano예요. 근데 presently a dormant volcano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얘가 언제 active해질까 살짝 불안하군요. 자, 그다음에 that hasn't erupted in over 4,500 years에서 이 동안에 한 번도 그 분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전치사 in을요. 동안이라는 말 다른 걸로 바꾸죠? 왜 보통 이럴 때 지난 그 4,500년 동안 하면 for. 아, 그래요. for 대신에 in을 쓸 수가 있구나. 그 안에라고 말해도 되니까. 그다음에 however, recent frequent earthquakes beneath the volcano. 그 밑에 earthquakes. 이거 S 괜찮죠? 지진 한번 꽝, 그 다음 꽝, 그 다음 꽝 하면 3번. 이렇게 나니까 could mean that 무엇을 의미할 수 있냐면 it will wake up soon and erupt again 해서 잠이 깨다 라는 좋은 표현, wake up. 이걸 잘해서, 근데 또 흔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I woke up this morning, I woke up early this morning.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근데 erupt라는 동사가 뜻이 분출. 중요한 말이죠. erupt 동그라미가 break이고, 깨서 앞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전쟁 같은 게 발발하다 할 때 break out 하는 말을 좀 어렵게 말하면 erupt 했다가 되는. 자,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동그라미 1번에 코마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코마까지는 아는 게 좋죠. 코마가 의식불명 상태를 코마라는 것. 그다음에 hibernating. 자, 소리가 hibernating. 어저께 이 단어 혹시 여러분 생각나요? 동물이 하는 이상한 짓.
다음. 자, 이 정도. 자, rumination. 뭐예요? 무슨 동물이에요? rumination 하는 동물? 소. 소가 ruminate 하면 그 뭐 하는 거예요? 잘 안 나는구나. rumination이 반추예요, 반추. 어제 반추 얘기했죠. 예. 그러면은 그 반추 왜 얘기했냐면, 소리가 reflection. 이거 얘기하다가, 성찬한다는 게 rumination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 했죠. 그쵸? 그리고 hibernation은 지금 동면, 곰이나 그 쥐가 rodent 걔네들이 hibernation하고 camouflage는 변장하는 거, 위장하는 거. 그럼 이 단어는 뭐 하다 했어요? disguise 이거 하다가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도 매일매일 오시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답답할 텐데 매일매일 오셔서 또 생각 안 나는 자꾸 물어보지. 근데 또 듣지.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예수 삼아서 또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쵸?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그러면 이제 hibernating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보면 딱 이제 곰이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inert라는 형용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이라는 형용사인데 거기 써있다시피 뉴턴의 관성 할 때 발음이 inertia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he sat inert like a stone beside her. 그래서 자 여러분 inert 밑줄 긋고요. 품사가 뭐죠? 형용사죠. 그러면 형용사가 누구를 수식하죠? 형용사가 있으니까 수식하는 말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he가 inert라는 거예요? stone이 inert라는 거예요? her가 inert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he가 inert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처럼 inert한 차로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저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앉아 있었다는 자동사잖아요. 그럼 앉아 있었다 다음에 어떤 채로라고 형용사를 훅 집어넣으면 걔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돌 같구나 그 다음에 그녀 옆이구나 이렇게 착착 붙여줘야 되죠. 앞에서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lethargic. 자, 소리가 lethargic. 이 말 그 왜 치명적인이라는 형용사 lethal 그거 할 때 거기서 나온 그 감기약 같은 거 먹고 나면 몸이 축 늘어지고 그러는 거 lethargic하다 하는 거. lurking 이거 늑대나 Dracula 걔가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그러는 거. 자, 그럼 예문 읽어보면 the coward. 늑대나 Dracula 여서가 아니라 coward여도 lurking 하겠네요. 그렇죠? coward가 누구예요? 겁쟁이. 예. coward가 겁쟁이에요. 그래서 coward thought danger was lurking behind every turn. 해서 한 번만 돌아도 거기 danger가 있을 거야. 이러니까 이제 cowar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재밌는 표현 on ice. 그렇죠? 그 다음에 slack 이거 축 처지는 거고 sluggish 느릿한 거고 I always feel sluggish when I don't get enough sleep. 그래서 물론 잠을 못 자면 sluggish하게 느끼죠. 그 다음에 slumbering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slumbering 이게 꾸벅꾸벅 존다는 거예요. 연습해두고 원래 그 조는이라는 말이 따로 있죠. 그 dozy D-O-Z-Y doze가 졸다의 대표적인 단어예요. 근데 그래서 형용사로 dozy 하면은 꾸벅꾸벅 조는이고 아니면 nodding 얼굴 끄덕끄덕 한다고 N-O-D-D-I-N-G 이거 여러 가지 말이 있네요. 옆으로 갈게요. 자, 어제 얘기했던 단어예요. 발음은 eligible. 이건 어제 언제 했냐면 L-I-G 동그라미가 그 LECT, L-E-C-T 그거 변형이라고 그래서 eligible 하면 뽑혀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뽑혀질 수 있다는 건 기본적인 자격은 있다. 이 사람이 통과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원 자격이 있는 이라는 말이 eligible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 하고 싶어 하는지를 to do something 아니면 for something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칠판 보시고 그러면 be eligible 한 다음에 to do something 이렇게 되면 you are eligible to do something 이렇게 되면 to do something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니까 자격이 있다 그러겠죠? 안 좋은 일 자격이 있다 그러진 않죠. 내용상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for something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 for 다음에 동사 ing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이제 제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쓴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 전치사 다음에 ing를 쓴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명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 전치사 다음에 ing를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for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for ing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이걸 만들었다. for를 쓰면 여러분은 뭘 쓸 거라고 생각하죠? I made this for you.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I made this for you.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ing를 안 쓰죠. 여기는 사람에 나와야 되죠. 예.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항상 ing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뒤에 어떤 내용이 정해진 것들이 있고 지금 이렇게 to도 되고 for도 된다. 이럴 때는 이 다음에는 명사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for a scholarship이라든지 for the loan 임대에 대해 그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할 때 대출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만약 동사를 쓰려면 투동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두 가지 옵션이 있냐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할 때는 동사를 쓰려면 이쪽으로 가고 명사를 쓰려면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이거 확정된 경우는 왜 이 주어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엘리저블의 주어는 사람만 자격이 있죠. 그렇죠? 엘리저블의 주어가 사물이 될 수가 없죠. 내용상. 그러니까 앞에 주어를 somebody로 쓰고 그다음에 to 동사 뭐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for something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어떤 전치사 다음에 주로 ing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ing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사실은 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어떤 경우들을 보면 여기 돼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전치사 다음에 ing를 써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something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그래서 elligible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는 eligible 앞에 주어는 사람이고 사람의 자격이 있다는 거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뒤에다 쓸 텐데 for something을 쓰거나 to 동사를 쓰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이제 eligible를 제대로 아는 거고 그다음 이 단어의 명사형이 물론 이제 able로 끝나는 모든 단어가 그렇듯이 발음하면 eligibility라는 걸 아는 거고 자 그다음 eligible이 자격이 있다로 이제 entitled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대체로 결혼 상대로 적절하다라는 말로도 많이 쓰는군 하고는 예문을 합니다. 자 when 읽어보시면 when you apply for a loan 자 그러면 좋은 표현이죠. 대출 신청하다 apply for a loan the bank will run a credit check on you 자 이것도 역시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run a check on you 자 소리가요 run a check on you 그러면 이제 run이라는 게 쭉 이게 run의 뜻이니까 한번 체크를 당신 20살 돼가지고 뭐 성인이 된 이후로부터 쭉 혹시 대출 못 갚고 이런 거 있나?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동사 쭉에 해당한 동사 run을 쓰고 그 다음에 당신 위에 체크를 하는 거니까 on을 쓰고 이렇게 되는군. 그 다음에 this 읽어보면 this helps the bank decide if you are eligible for a loan 해서 decide 다음에 that이 나오지 않았죠? 왜 decide 다음에 if를 썼죠? 아직 모르니까. 그렇죠? 예,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모르는데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거니까 인지 아닌지 결정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당신이 대출에 대해 봐요. for a loan 이라잖아요. 다음 The loan is usually approved. 대체로 승인이 되는데 만약 조건 있죠. If you have a steady income and no large unpaid debts 이러면은 이제 줍니다. 됐죠?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대표 표현에 결혼 상대 총각이라고 하는 말로 bachelor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uneligible bachelor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bachelor가 더 중요한 거는 학사학위를 bachelor's degree라 그래요. 학사학위를 bachelor's degree 그리고 석사학위는 master's degree 박사학위는 doctoral degree 이렇게 학위의 이름을 쓰기 때문에 또 밑에 있는 건 어렵지 않으므로 옆으로 훅 가서 다 봤으니까 넘어가죠. 자, 다음에 464는 특이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 왜 특이하냐면은 A를 많이 써서 길고 A를 많이 써서 A를 빵빵빵 이렇게 세 개나 쓴다는 건 특이한 거예요. A잖아요, A.
A가 중요한 스펠링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또 방탕하고 또 너무 과장되고 뭐 이런 말이 이제 발음해보면 extravagant. 단어 자체가 그렇죠. extravagant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단단하고 뭐가 많아요. 그중 약간 거추장스럽고. 자, 동의 읽을게요. 소리 내면 wasteful, expensive, excessive, ornate. 자, ornate이라는 이 마지막 단어는 얼마 전에 우리가 ornament이라는 명사를 봤어요. 자, ornament 장신구. 그래서 ornate를 보면 이쁘장하게 되게 잘 꾸민 거 그런 게 생각나도록. 자, 그럼 예문할게요. 읽으면 Swaziland citizens are upset that 자, upset이라는 말 다음에 대절을 쓰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받았다 다음에 대절을 써가지고 왜 열을 받는지 이걸 설명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upset 다음에는요 전치사 s 쓰거나 over를 쓰거나 또는 about을 쓰거나 전치사를 붙여서 무엇에 열받았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 대절을 쓰고 싶다 이거 주어 동사 이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모든 전치사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대시 훅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절을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 대절을 명사절이라고 할까, 형용사절, 부사절이라고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이제 공통영어에서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통영어 수준으로. 예, 공통영어 수준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영어에서 이제 했던 거를,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are upset 이라는 말 자체가 hate 이라는 말이죠? are upset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무엇을 싫어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명사절이 뒤에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바꿔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공통영어 수준에서 자꾸 뜻으로 넘어오면은 그들이 화가 났다. 그럼 그들이 싫어한다라는 말이니까 무엇을이라는 대상이 나와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대체는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보면 완전한 절이 나오는데 자, 주어 읽어볼게요. 소리 내면 Their king is living an extravagant lifestyle 이거고요. 이제 왕이 아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아주 화내고 싫어하는 거죠. while 순접 역접. 자, 그럼 앞에 막 왕은 막 흥청망청. 근데 그동안에 the rest of the country struggles with poverty and disease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 가면 he maintains a fleet of luxury cars. 에서 fleet이라는 명사는 원래는 함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함대, 전함, 큰 항공모함 같은 거. 그런 큰 항공모함에 이게 막 뭐 착착착착 이렇게 열병시켜 놓은 것. 그래서 여기서도 열병이라는 한국말 어렵죠. 병렬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비싼 차들을 쫙 열병시켜 놨는다. 이렇게 여러 대 세워놓고 and 11 young wives가 있어요. In a land where 어떤 땅이냐면은 almost 70% of the population lives. 자, 여러분 거기 almost 70% of the population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much of the population이죠. 좀 전에 the population 다시 the population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다시 뭐라고요? 가산, 예, 가산. 근데 가산인데 뭐지 쓴다 그 얘기. 이게 지금 마찬가지. 70라는 건 많은 거니까. 그 다음에 단수로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지금 같은 얘기죠. 퍼센트에는 결코 s를 안 쓰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live하고 on 붙어 다니는 거. 자, live 다음에 on을 쓰면은 뭐 그 사람이 산 위에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면은 뒤에 돈이나 음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on을 쓰는 이유는 그 의지. 그 사람들이 살 때 무엇에 의지해 살아가냐면 depend on처럼요. less than 65 cents a day에서 하루에 65센트도 안 되고 그리고 and 40%는 동사 이주로 받죠? 40% 여러분 40% 밑줄 긋고 이게 부분이죠. 그럼 뒤에 여러분은 바로 뭘 생각해야 돼? 부분이 나오면 전체를 생각해야죠. 예, 그래서 무엇이 40% of the population 생략. 그렇죠? 예. So 40% is HIV positive에서 자, positive 밑줄 긋고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죠, 여기서는. 그쵸? HIV positive이니까. 양성 반응이다. HIV가 있군. 이런 얘기니까. 다음에, 이제, 단어 친구로 오시면은 되게 특이한 단어. spend thrift라는 말이 있는데, thrift는 원래 검약이잖아요. 그런데 spend thrift는 해프게 쓰는 사람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거나 아니면 친구들 중에 돈을 헤프게 쓴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spend thrift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두는 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읽으시면 His wife wouldn't let him have any credit cards 해서 크레딧 카드를 갖지 못하게 해요. Because he tended to be a spendthrift 해서 아낀답시고 결국은 또 쓰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prodigal 표제어입니까? 아마 표제 아닌 것 같은데 prodigy 얼마 전에 우리 신동이라는 명사 prodigy는 했는데 prodigal은 extravagant와 같은 말로 이것도 사실 진짜 많이 쓴 단어예요. prodigal은 사람을 수식해요. 그러니까 her son is so prodigal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너무너무 비싸다의 두 번째 줄에 일반적인 궤도가 영어로 orbit 궤도를 벗어난 하면 exorbitant 지나치게 비싼 자 예문 할게 읽으면 We paid an exorbitant price for the hotel room because there was no other hotels in the area. 예, 됐어요. 자, pay란 동사 다음에 나와야 하는 전치사. for.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for를 쓰는 이유는 for에는 교환의 의미가 있다고. 그쵸? 예, 그래서 exorbitant price를 주고 그다음에 나는 뭘 받았어요? the hotel room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옆으로 보시면 extortionate 자 소리가 extortionate에서 tort라는 게 비틀다여서 비틀어 짜내는 이러면서 어떤 사람 너무 폭리를 취한다 이런 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표현이 과장되다라는 말 중에 두 번째 줄에 왈칵이라는 느낌이 나는 단어 gushing이라든지 밑에 있는 것이 좀 어렵네요. ornament도 확인하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 줄에 번쩍번쩍거리는 이라는 형용사 flash 정도 확인하고 역시 5분 쉬었다가 뵐게요.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할게요. 예, 거기 465번 단어는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때 쓰는 단어 발음이 gorgeous하다 이거죠. 원래 목걸이에서 왔대요. 목이 거기 단어 친척 보면 jewelry 쥐가 throat 목을 말하는데 그래서 목걸이 예쁘게 두른 거기서 gorgeous란 말이 나왔다 그러고 몇 개 단어 적었는데 그 중에 이제 gulp는 우리 표제어로 했고 그리고 glutton이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쓰는 대식가라는 거니까 알아둘만 하고 열렬하게 먹는 걸 guzzle이라든지 groan, growl 이런 말들이 다 목에서 내는 소리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서 gorgeous하고 연결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 자, gorgeous 내용이 쉬워서요. extremely beautiful, attractive 혹은 excellent하다. 어떤 작품이 아주 잘 나왔다라고 할 때도 자, 예문 1절 자 가시면 We specialize in luxurious skin and body care 여기서 끊어야죠. 저는 luxurious라는 형용사가 스킨을 수식할 수는 없지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그쵸? 사치스러운 피부가 어딨어. 그다음 luxurious는 뭘 수식하지? care를. 여기서 끊었고, 그다음에 using pure organic chemically free ingredient. 여기서 끊고, using이 사용하다인데 뭘 사용하냐면은 이제 그 pure하고 또 organic하고 chemical free인. 여기서 free의 뜻은 없는, 그쵸? 화학물질이 없는 ingredient 재료들을 사용한다. 여기서 끊어야 되고. 그다음 사용하다 다음에는 원래 이제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나? 원래 나오기로 했지만 지금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그걸 사용해서 이제 그 스킨케어를 한다는 건 다 아니까. 그다음에 designed to 이하가 앞에 있는 ingredients를 설명하겠지. 자, 이 재료들은 무엇 하기 위해 고안된 거냐면 make you look gorgeous 해가지고 뭐 거기서 거기 같은 얘기네요. 자, we have a reputation for quality 했고요. 자, have a reputation 밑줄 긋고요. 이거를 두 단어로 바꿀게요. 전치사 뒤에 for 나오고 reputation이라는 뜻을 활용하면 우리는 평판이 있다는 거는 알려졌다는 얘기잖아요. 자, we 알려져 있다. We are known. 자, we are known 다음 전치사 for quality 질이 되게 좋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 and none of our products are tested on animals 했고요. 자, 여러분 테스트 밑줄 긋고요. 아까 전치사 on을 쓰는 무슨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이게 테스트나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확인, 체크. 다음 전치사 on. 자, 같은 계열이라. 되게 아름답다는 말 우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매우 잘생긴 애 네 번째 줄 보면 막 감질이 나는 거죠. 너무너무 갖고 싶고 이런 거죠. 자, 발음하면 tantalizing. 어제 봤던 단어 다시 예문하죠. 저 읽으면 The ice cream shop boasted that they had 31 tantalizing flavors. 아하, 이제 누군지 알겠고요. boast 다음에 아까 전치사 못 쓰기로 했지만
보스트 좀 전에 했죠. 보스트 about이요. 그렇게 잘 안 되시죠? 예. 자꾸 하면 돼요. 자, boast about, 무엇에 대해서 자랑하다. 맨날 붙였으니까. 그렇지만, 왜 about이 없냐면, 태절 앞에 모든 전치사가 빠지니까. 예. 자, 그 다음에, flavors가 그거구나. 31가지 뭐 맛이 있다 그러나? 31가지 뭐가 있다 그래? 31가지 맛? 예, 그게 영어로? flavor구나. 예. 그러니까 호두 맛 이러면 walnut flavor, strawberry flavor 이런 식이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매우 즐겁고 만족스럽다는 말에 splendid 하나는 확실하게 예, splendid. 이 표지한 거 싶기도 하고 splendid가 들어간 번쩍번쩍이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 왜 숨이 멎을 듯해 발음하면 breathtaking. 멋있죠? 예문. 자, 읽으시면 We saw a lot of breathtaking scenery on their vacation. they군요, they. They saw a lot of breathtaking scenery on their vacation에서 자, 전치사 on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들의 휴가 동안이라고 우리말 같으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다 on을 쓰는 이유는 이 휴가가 여러 날 지속된 것이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거. 그러니까 travel이라든지 field trip 이런 것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진행이 있죠. 진행이 있는 말 앞에 전치사 on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leave 떠나다라는 말 다음에 원래 leave 다음 전치사 뭐 써야 되죠? 만약에 이 사람들 하와이로 떠났어. leave for Hawaii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for 쓰고 to는 안 된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죠. 근데 they left on their field trip 이럴 때는 on을 써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제 하와이를 쓸 때는 하와이는 이게 이제 그 목적지잖아요. 이 목적지를 향해 떠난 거죠. 근데 요거는 과정이라고요. trip은 갔다. 그러니까 vacation의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they left on their vacation 혹은 honeymoon 이런 것도 they left on their honeymoon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이란 과정이지 도착 지점이 아니니까 구분이 된다고요. 되게 디테일하지만 분명히 이제 on을 쓰고 여기서 왠지 말씀드리려면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그 breathtaking scenery on their vacation 이거 봤죠? 옆으로 가서 전에도 연습했던 거지만 fabulous라든지 또 magnificent라든지 dazzling 눈이 희둥그레진다든지 또는 terrific 한다든지 막 이렇게 발음을 자꾸 해서 연습을 충분히 할 만하다. 다 참 좋은 아이들이다. 뒤로 가서 적대적인 쉽네요. 와 이번 그룹은 쉬워요. 발음하면 hostile. 예, hostille이 좀 쉽죠. 적대적이라고들 아실 텐데 속으로 들어가면 좀 사실 애매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호스트가 뭐 이래 적이기도 하고 주인이기도 하고 손님이기도 하고 호스트가 좀 애매해. 근데 핫스타일 통으로 우리가 적대적인 걸 아니까 동의어 발음하면 unfriendly 또는 unfavorable 상황이 핫스타일하다. 그럼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사람만 핫스타일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핫스타일하다. 그래서 harsh하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하는 걸 알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1번 뜻은 사람을 수식하는 거고 2번 뜻은 상황을 수식하는 거고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호스트가 이게 애매하다니까 단어 친척 보시면 호스트 자체는 분명히 진행자잖아요. 진행자라든 주인이잖아요. 여자면 호스티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 hospital하고 hospitality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hospitality는 또 환대란 말이죠. hospitality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는 I really appreciated their hospitality when they let me stay at their home for a week. 와, 일주일이나 머무르게 했다 이거예요. hospitality가 있었군요. 그런데 또 hospice 봐요. hospice. 이건 시한부 환자들의 요양소니까 또 use hostel 할 때 hostel, hospital 또 뭐 호텔 뭐 이런 것들이 다들 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진짜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거기 안 썼는데 자 소리 내시면 호스티지. 저 뭔지 아세요? 인질. 와. 그러니까 주인이었다가 인질이었다가 막 손님이었다가 막 난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호스티지가 핫스타일하고는 가장 가깝네요. 적대적이고 그러니까 인질로 삼고. 뭐 어쨌든 자 예문합니다. 읽으시면 Hostility has existed between Greeks and Turks. 예,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리스하고 터키 사람들 서로 hostility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크라는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말로 하면 뭐 투르크족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고 나라 이름이 새 이름하고 같아가지고 좀 특이하죠. 터키가 뭐죠? 새로? 칠면조가 터키잖아요.
완전 똑같으니까요. 다음에 for nearly 200 years. 자, 그 다음 가면 this mutual hatred reached its highest point in 1974. 여기까지. 이 mutual이라는, 그죠? 상호간에, 그러니까 bilateral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 미움이 그 최고점, 14년, when the two nations, fought a bloody war, 이런 거 싸움을 했죠. over the island of Cyprus. 자, 전치사 over를 동그라미 하겠고요. 요 over를 쓴 이유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아일랜드 이 섬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 섬에 대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 섬에 대해서 싸웠다는 거죠. 만약 이 섬에서 싸웠으면 전치사 on을 쓰겠죠. 예. 그래서 앞에 갈등, 즉 fight a bloody war 하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을 전치사 over로 밝히는구나. 그렇죠. 예, 참 이렇게 좀 전치사가 다 해석이 되다니 참 놀랍다. 동그라미 1 적대적인 발음은 antagonistic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bellicose하고 belligerent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연습하고 자, bell를 보면 생각난다. 반란을 영어로 뭐라 하더라? rebellion. 그러니까 벨이 전쟁이라는 건 rebel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리고 contentious라는 말 동사 원형이 뭐다? contend. 그게 저 앞에서 표제어였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우선 그것부터 한 다음에 차차차차 공부하신다. 예. 그리고 sully라는 말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you 들어가면 대체로 퉁퉁하고 좀 그렇죠. 날렵하지 않고 예문합니다. 읽으시면 don't ever go drinking with him. 자, 그 다음엔 ing 흔히 쓰죠. 그래서 go drinking, go shopping, go fishing 이라는 거. 그래서 술 마시러 가지 마. He gets sully when he drinks. 하면은 술만 마시면은 그렇게 좀 그래 저. 아, virulent 좋은 단어네요. virulent. 딱 보니까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난다. 바이러스. 아, 바이러스가 원래 독이란 뜻이구나. 옆으로 갑니다. 자, 발음은 immortal. 아, 이게 여기서 나오네요. 자, immortality 동그라미의 뜻이 death, 죽음이어서 immortal은 죽지 않는 이니까 불사해라는 말이 됐다. 동의어는 undying 혹은 timeless 또는 god나 goddess라는 명사 대신에 쓰기도 한다. immortality가 죽는 것이어서 단어 친척 보시면 주택마련 장기 대출을 mortgage라고 하는 이유는 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를 넣어야죠. 담보가 죽기 쉽다고. 담보 넣은 게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mortgage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morgue라고 한 단어가 일반적으로 영안시를 미국에서 morgue 하고 mortuary 하면 ARY가 장소니까 그 다음에 다 죽어가는 이라는 형용사 소리가 moribund고 그 다음에 morbid 이거 많이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mortal하고 morbid하고 붙여서 쓰는데 병적인 음울한 이래서 morbid 이거 명사형 morbidity 해가지고 많이 쓰고요. mortify가 굴욕스럽게 치욕스럽게 하다 죽이다가 아니라는 얘기는 근래에 좀 몇 차례 했습니다. 자, 옆에 가서 예문 have you ever 자 가보죠. 읽으면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at it would be like to be immortal?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떨까? 라는 말이 what it would be like to what would it be like to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 이런 거죠. 통이죠 통. 물론 이제 분석을 하자면 알 수 있죠. what it would be like 할 때 it은 가주어고 to be immortal이 진주어고 like 다음에는 전치사 like 다음에 what이 저 앞으로 튀어나간 거고 그래서 what it would be like 근데 이게 통으로 우르르 나오는 거죠. what it would be like to be a man 이라든지 예. 자,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immortal 하다면 어떨까요? You could personally experience thousands of years of history. 알죠? Rather than just reading about it in a book. 책에서 읽는 게 아니라 personal experience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전에 얘기는. 지금까지 얘기는. personal experience thousands of years.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Rather than reading in a book. 좋은 거죠. 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책을 읽는 거는 아무래도 간접 경험이니까 직접 경험에 대한 긍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sadly 이러니까 이제부터는 안 좋은 얘기를 해줄 거죠. 자, 읽어보시면 sadly you'll also outlive all of your friends and family as well. 자,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outlive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의 친구들하고 가족은 다 죽었는데 당신은 혼자 살고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좋아요. 어떤 사람은 좋아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제 안 좋다는 얘기죠. 앞에 sadly라고 했기 때문에. 자, I think it will be a lonely experience 해가지고, 왜 안 좋냐면, lonely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죽지 않는 이란 말도 영어에 많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얼마 전에 우리 멸망한 썩기 쉬운이라는 형용사에다 부정했습니다. 발음은 imperishable이고 다다음 줄에 perpetual 우리 알죠. 그다음에 perennial 뒤에서 표제어로 아직도 남은 표제어 중에 perennial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classic이라는 말 그래서 무슨 뮤직이라고요? 저 베토벤 이라는 음악은 classical music 그 시대의라는 말은 classical이고 classic은 완전히 이제 고전으로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말 정말로 훌륭하다 이거죠. Homer's Iliad and Odyssey 뭐 이러는 그 일리아드라는 것이 is a famous work of classic literature 했고 거기 work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품이라고 읽어야 된다. A famous work 이렇게 되죠. 저 말 되게 멋있어요. 유서 깊은이라는 거기 제가 해석하진 않았는데 유서 깊은이라고 해석될 단어가 time honored죠. 오랜 세월 명예롭게 기억된이라고 풀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유서 깊은이라고 쓰면은 그 말을 뜻을 풀어서 여러분 상관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이제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제 딱 하나의 장이니까 deity나 divinity 이 두 가지. 자, deity, divinity 공통점은 D로 시작하죠. deity와 divinity. 여러분 냉장고 이름 중에 신이라는 뜻의 스페인어를 가지고 냉장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Dios요, Dios. 네, Dios. D-I-O, 뭐저고 US인가? D-I-O-S인가? 뭐 하여튼, 그거 Dios를 생각하셔서, deity하고 divinity를 연결하면, D가 뭔가 신하고 상관이 있게 생각이 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뒤로 갑니다. 자, 이건 좀 어렵네요. 이건 굉장히 낯선 단어네요. 발음은 impeccable. 자, 이 단어는 팩이라는 말이 잘못이고, impeccable 하면 잘못이 없는, 해서, 잘못이 없으면은, 너 죄 없다예요? 아니면 훌륭하다예요? 훌륭하다예요. 예. 이걸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너 죄가 없구나. 이게 아니라, 우와, 어쩌면 그렇게 잘못이 없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이 없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야. perfect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어 친구를 보시면은 흠 없다라는 게 fault가 없다. 이러면 흠은 없어가 아니라 와 정말 대단해. 이런 말이 된다는 걸 연습하려고 impeccable을 넣었고요. 자 일단 예문을 갈게요. 자 소리 내면 we pride ourselves on. pride ourselves on 밑줄 긋고 자, 이게 그거네요. 뭐,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무엇에 관해. 이러니까,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다. 아까 그거 뭐, B로 시작한 단어, 뭐, boast. 떠벌리고 있네요. 자, we boast about having a tradition.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통이냐면 quality. 역시 이제 질 얘기를 하고 있고요. and impeccable service. 해서 흠잡을 데 없는 서비스. 사실 이건 어렵긴 하죠. 흠잡을 데 없다는 거.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that has earned our restaurant world fame. 자, 그럼 earn이라는 동사 있잖아요. 몇 형식? earn은 번 거예요? 벌어서 준 거예요, 지금? earn이라는 동사는 번 거죠. 벌어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한테 줬죠? 그러면 지금 earn 다음에 our restaurant을 쓰고 world fame 이렇게 명사 두 개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 레스토랑에 world fame을 얻어다 줬다. 이렇게 읽어줘야죠. 맞죠? 예, 그래서 earn이나 비슷한 말이 win이라는 동사도 win somebody something 이러면은 이 사람에게 이것을 얻어다 줬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뒤에 명사하고 명사 두 개 나왔잖아요. 그럼 has earned our restaurant world fame. 그 다음에 comment. 자, 읽어볼까요, 소리? Come and taste for yourself what all the critics are raving about. 해서 와서 맛보십시오, 스스로. 자, 스스로라는 말 for yourself. 그 다음에 무엇을 맛보시냐면 이제 테이스트의 대상이에요. 모든 비평가들이 완전히 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좋아하는 이런 말을 rave about입니다. 그래서 막 격찬하는 너무너무 막 좋다고 하는 이런 막 침이 뭐라 그러죠? 그 군침 난다는 게 아니라 그 왜 칭찬할 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예, 그런 게 이제 rave about이에요. 그래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이런 맛을 한번 와서 직접 경험해 보세요. And with the recent completion에서 최근의 완공과 함께 of our $500,000 renovation 했고 이제 뭐 하여튼 돈 이만큼 들여가지고 개장을 했거든요. 이것과 함께 your dining experience 여러분의 그
다이닝 경험이 will be further enhanced by a beautiful new decor. 그래서 아름다운 새로운 장식에 의해 더욱더 증진될 것입니다. 이랬죠. 광고문 참 잘 썼죠. 훌륭하죠, 훌륭하죠, 그쵸? 와, 광고문 너무 잘 썼어요. 광고문만 보면은 가보고 싶어. 가격이 얼마인지 좀 물어는 봐야겠지만. 자, 참 말 잘 쓰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 내면 We pride ourselves on having a tradition of quality and impeccable service that has earned our restaurant world fame. Come and taste for yourself what all the critics are raving about. And with the recent completion of our $500,000 renovation, your dining experience will be further enhanced by a beautiful new decor. 예, 참 잘 썼네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흠없는의 두 번째 줄에 unblemished. 자, 발음 unblemished. 자, 여기서 blemish라고 하는 말은 특히 물론 blame하고 상관이 있고요. 피부에 뭐 이렇게 물집이나 뭐 흠결 이런 거 그런 걸 blemish라 하거든요. 화장품에 보면은 뭐 blemish를 없애주는 뭐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immaculate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macula까지가 흠이어서 요거는 이제 immaculate 거기다 한번 적어보시죠. immaculate wedding gown. 자, 소리가 immaculate wedding gown. immaculate는 그렇게 백색의 결혼, 웨딩 가운이라 그래요. 웨딩 드레스라고 안 하고. 그래서 웨딩 가운 같은 그런 것이 진짜 흠 하나 없다 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좋은 단어다. 자, 그리고 네 줄 내려와 보면, inculpable이라는 형용사. 보이세요? 발음? inculpable. 그러면 culp라는 말이 아까 범죄인이라는 말, culprit이라는 말 한번 다시 기억을 하려고. culprit 좋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옆으로 가서요. 자,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뭐 스터디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각종의 방법을 쓰시고 또 영영사전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영영사전에 culprit을 선생님이 좋은 단어라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니까 무슨 말인지 딱 알겠고 이러면 또 많이 머리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을 하는 것이 좋긴 좋죠. 다양하고 꾸준한 방법으로 뭐 스터디도 좋고 뭐 듣고 다니는 것도 하시고 그렇죠? 근데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자, 그다음에 469. 자, 소리 내보면 impending. 그래서 impending은 우리가 이상하게 외운다. 어떻게 외우냐면은 impending에 IM을 동그라미하고 imminent에 IM을 동그라미하고 임박한에 im을 동그라미 해가지고 전부 임이네. 막 이렇게 외운다. 자, 네, 이제 원래 어떻게 생긴 말이냐면 펜드는 매달리다인데 바로 코앞에 매달려 있다. 이래서 impending이 이제 금방 닥친다는 말이고 imminent의 MI에는 원래는 프로젝트 튀어나온다는 뜻이어서 바로 앞으로 탁 튀어나온 해서 임박한 해서 다들 무서운 단어다. 그러니까 이제 impending 다음은 impending crisis 좋네요. 그렇죠? 임박한 위기. impending crisis 이렇게 붙여버리는 것도 아까 acute 다음에 뭐였죠, 여러분? acute pain 뭐 이런 식으로 dire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dire situation. 자, 소리 뭐라고요? dire situation 아주 급박한 상황 이럴 때 급박한이라는 말 대체로 상황을 붙어 다니듯이 그런 것들을 탁탁 붙여버리면은 외우기가 좀 좋기도 하죠. 근데 그게 좀 이건 되네. eligible 뒤에 명사. eligible 그 외에 총각을 뭐라고 하는 eligible bachelor 이렇게 붙인다든지. 형용사가 명사 앞에 붙일 때는 그렇게 뒤에다 붙으면 좋은데 또 많은 형용사들은 명사 뒤에만 쓰고 그러잖아요. 왜 satisfied 이런 말은 satisfied customers 이러지 않거든요. 대체로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명사 앞에 붙일 수 있는 형용사, 한정적이라 그러죠. 그런 형용사 다음에 전형적인 명사를 붙여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impending crisis 혹은 imminent crisis 이렇게 하자. 자, 예문이 있습니다. 소리 내면 a panel of experts. 아까도 봤어요. 판넬. 여러분이는 안 봤다. 아침 시간에 봤는데, 패널이 원래 우리가 판넬이라고 하는 거, 판지에 사람들 앉아 있는 거, 전문가들 앉아서, 포럼 같은 거 열고 있나 보죠? A panel of experts gathered last week 해서, 지난주에 모였거든요? 이렇게 주어가 나오면 만약에 수처를 해야 된다, 그럼 단수로 받아요? 복수로 받아요? 단수가 원칙입니다. 패널로 받는 게. 자, gathered last week. 그게 원칙이라 함은 사실 expert구나 이래가지고 복수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패널이 좀 집합명사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last week to talk about technologies 해서 기술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that will help with the impending water crisis 했고 하긴 help 다음에 with 쓰는 거 이런 것 좀 얘기해 줘야 돼요. help somebody 동사원형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Can you help me with my report? 이렇게 돼서 뒤에 명사 쓰려고 하면 with 쓰는 거.
그렇죠. 예. 그다음에 they predict that. 자, 그러면 predict라고 하는 게 이제 예측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predict가 think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론 똑같진 않지만 대절이 뒤에 나오고 by 2025에서 by라는 게 그때까지죠. 그렇죠? There will be major freshwater shortages 해서 상당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며 across the world이며 and we are completely unprepared for it 해서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잘 됐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단어 친구로 오시면은 그 menacing이라는 이거 사실 좋은 단어예요. 예. 이 menacing이 menace, M-E-N-A-C-E 여기까지가 위협이라는 말로 왜냐하면 영어에서 위협이라는 말이 뭐 threat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말이 menace니까요. 뭐 frighten 무섭게 겁나게 하다, intimidate 이런 말들 있긴 있죠. 뭐 scare 무섭게 하다. 그렇지만 명사로 딱 쓰기에는 menace 참 좋거든요. 예문 읽을게요. 자, 소리 내시면 the menacing look in his eye showed that he was about to do something mischievous. 예, 우리 단어 아니까 좋네요. 발음 mischievous. 짓궂고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자, 부록도 되고 맹장도 되는 단어가 있어요. appendix죠. 그럼 부록하고 맹장은 무슨 상관이에요? 매달려 있다고. 자, 뒤로 갈게요. 자, 그 다음은 발음이 imperative. imperative 이제 나오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자, 여러분 칩한 보시고 imperative을 보면 imperial과 imperious를 생각하고 이 세 개 단어를 나온 단어가 empire다.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한다. 자, empire가 뭐다? 제국. 그러면 empire의 이제 여러분은 empire가 왜 empire라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근을 알면 왜 empire라 그러는지 알게 된다고요. 이 PIR의 뜻이 정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은 행정구역을 만들어서 행정구역에 누구 파견해서 중앙집권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때 그런 큰 나라를 발음하시면 empire라고 한다는 고래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다 정리잖아요. 그다음에 IM에 다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 중에서 제국의 화려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는 제국의 화려한 뭐예요? imperial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호텔 이름 같은 데도 imperial 어쩌고 쓰고 뭐 자동차 뒤에도 보면은 거기 imperial 이렇게 써 있고 양주도 imperial classic이라고 하는 양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국의 화려한 얘부터 먼저 빼고 그다음에 이 두 단어 발음하면 imperative과 imperious 중에서 어느 게 말이 더 세요. 명령했으니까 해야지 이러는 건. imperative이 더 세죠. 아무래도 t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imperious는 뭐냐면 황제들이 오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arrogant. 그래서 그렇게 세 개를 묶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제 imperative는 그런데 특히나 명령문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써요. 명령법 할 때.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하는 문법 용어 자체가 imperative이에요. 자, vitally important라는 말이고요. 또 명령조회를 peremptory, 자, 소리 여러 번. peremptory 이러는데, 이 단어가 좀 잘 안 외워지시겠죠. EMPT 동그라미하고 take 잡다고, 퍼런 잡다가 확 휘잡는 이라는 말이 peremptory. 지 멋대로 해가지고 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 fire protection 가겠습니다. 보면 fire protection is imperative for your family's safety. 자,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fire protection. 자, 그 다음 저 뒤에 family도 표시를 하시는 게 좋긴 좋겠죠. fire protection의 공간을 설정해 주니까. 그 다음에 it is very important that you know. 자, it is very important that you should know에 should가 빠진 거예요. 자, 알아야 됩니다. What you will need to do. 당신이 뭐 할 필요가 있는지. To keep your family safe in case of a fire. 해서 뭐뭐일 경우에 라는 좋은 표현. In case of. 그 다음에 fire 앞에 어를 붙였죠. 여기서는 그냥 불이 아니라 화재 사건이니까 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for starters, 그럼 for starters, for beginners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you need to make a plan with your family for what to do 이렇게 될 때 for 왜 나왔을까요? 한치사 for.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만약에 for 자리에다 밑줄을 그어놓고 여기 전치사 뭐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게 전치사 문제잖아요. 자, 그럼 왜 for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plan 때문이죠. 맞죠? 예. 무엇을 할지를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된 거죠. in case of 또 나왔고요. 무엇을 경우에는 a fire 똑같이 나왔네요. And make sure that 다음은 또 분명히 해야 되는데 everyone knows how to make a fire,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해가지고 소화기를 영어로 a fire extinguisher 이렇게 되는구나 봤고요. 그 다음에 대표 표현에 it is imperative that 혹은 it is imperative to 동사하고 물론 대절에서 should 빠진 동사 원형 그거 똑같습니다. 아까도 봤던 말들이니까 쭉 넘어가 버릴게요. 좀 전에도 overbearing 같은 말도 다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뒤로 가서 171. 자, 발음은 indigenous. 자, 동그라미는 gen. 토착계라는 말이에요. 네이티브, 그 지역에서 태어난 인디저너스다, 뭐 신토부리 그런 식의 말이죠. 그다음 전치사는 to랑 다녀요. 어디에 토착이다 이런 식이죠. 자, 예문 할게요. 읽으면 plant indigenous to the desert. 아하. 머릿속에 이제 그럼 뭐라 선인장. 예. 그럼 선인장 영어로 cactus. 스펠링 어떻게 되겠어요? cactus. C-A-C-T-U-S 맞아요. 예. 그러면 survive better than non-native plants as they have the ability to survive long periods of time without water in the hot desert sun. 자, 해석 안 할게요. 자, 그다음 native plants also help prevent erosion of an area. 자, erosion 무슨 말인지 알죠? 부식. And provide food and shelter for desert wildlife. 자, provide 구조. provide something for somebody.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wildlife라고 하는 말이 거기 사는 모든 야생동물, 대체 동물들을 wildlife라고 하는 말로 묶는구나. 이제 전체를 묶어서 총칭하여 불가사면서 처리하는 명사. 자, 이 정도는 해석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끼리 혼자서 읽을 때도 구조를 정확히 끊어가면서 읽어야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모든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핵심 의미가 뭔지 동그라미로 표시해가면서 읽어야죠. 자, 그러면 토착에라는 동의어를 보면 aboriginal. 자, 소리가 aboriginal. 거기 뭐 딱 보면 origin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다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mastic이라는 말도 알아야겠다. 주인 많이 했습니다. 옆으로 가고요. 자, 이건 좀 안 헤어지지만 중요한 단어예요. 분명해요. 잠재적인, 자, 발음하면 latent. 자, latent은 이제 LAT 동그라미가 carry라고 하는데, 여러분 carry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carry가? 나르다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carry 다음에 내가 날랐다 무엇을 어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 carried something to 어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안 합니다. 예. carry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의 나르다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 말 나르다는 brought나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carry는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고 다닌다. I carried my baby on my back.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가지고 다닌다는 게 carry의 뜻입니다. 거의 소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갖고 있으니까 Do you carry your ID card? 이렇게 물어보면 ID card 있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갖고 다닌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carry 다음 장소를 안 씁니다. bring 다음에는 bring something 어디로가 있지만요. 그러니까 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carry나 LAT가 품고 있다. 그리고 가지고 다니니까 밖에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제가 그걸 갖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제가 갖고 품고만 있으니까 모르죠, 그쵸? 그게 발음하시면 latent의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carry를 정확히 모르면 그럼 latent도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carry를 정확히 알아야 그쵸? 정확하다는 게 있으니까. 저는 요새 이런 것도 해요. 우리가 발생하다란 말에 happen하고, 그 다음 또 뭐죠? 발생하다? occur.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발생하다에 take place. 그럼 셋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제 책에다가 썼는데, 확 다르더라고요. 요거 두 개는 우연히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계획된 일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둘 중에서도 더 우연한 것. 완전히 그럴 줄 몰라도 훅 발생해.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해. 그러면
어느 게 더 우연인 것 같아요? happen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건 라틴 기원이죠. 접두 어근 끊고 그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폭발물 같은 게 발생했다, 폭발이 발생했다 이러면 누군가가 폭발물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occur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사고가 발생한다 이럴 때는 accidents happen 이렇게 되죠. accidents occur 이렇게는 조금 그런 거죠. 되게 좀 비슷하지만 완전히 what's happening 이러지 what's occurring 이러진 않잖아요. What happened 이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분명히 쓰임이 달라서 어디에 저걸 쓰면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그냥 발생하다라고 우리가 그냥 퉁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나누어 볼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느 학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중요한 어떤 지점들을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아 이런 걸 알아야겠구나 하면서 이제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carry하고 bring이 어떻게 다른지 하는 거 지금 좀 전에 봤고 자 carry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latent이라는 거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잠재적인 뭐 이런 말 할 때 그때 쓰는 말이죠. dormant이나 마찬가지고 자 그럼 예문 할게요. 읽으시면 at the seminar 자 seminar가 뭐예요? 세미나가 세미나다. 근데 우리가 세미나라 부르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영어의 세미나라 그러면 연수. 연수를 받으러 갔어요. 그게 가장 이제 세미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Students are encouraged to 거기에 이제 뭐 직원 연수인지 뭐 아니면 학생 연수인지 연수를 간 거 며칠 했겠죠. 그럼 거기 가서 학생들은 이제 격려를 받죠. 그래서 뭐 하라 그러냐면 to try new things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 보라고. In order to discover latent talent 해서 거기서 그런 걸 발견하는 거죠. 그다음에 many have been surprised 놀랬어. 그러면 이제 왜 놀랬는지 남아야죠. 그러면 to가 뭐뭐 하게 되어라는 한국말 같은 거죠. 뭐뭐 하게 되어 놀랬냐면 to find that they are gifted in an area that they had never even thought of before. 해서 생각도 못 해봤다 했고 자 gifted 다음에 전치사 gifted 다음에 gifted 다음에 전치사 없는 겁니까? gifted의 뜻이 뭐예요? 재능이 있다죠. 그럼 그 사람 잘한다는 얘기죠. 그럼 be good 다음에 전치사 at 쓰거나 또는 specialized 다음 전치사 in 써서 at이나 in 둘 중에 하나 쓰잖아요. 영역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in을 쓴 이유는 뒤에 나오는 게 area니까 영역 안에가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다시 말아요. gifted 다음에 in을 쓰거나 as 쓰거나 그래요. 뒤에 나오는 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근데 분명한 건 재능이 있다 그러면 영역을 얘기하게 되죠. 영역이 작다고 느껴지는지 아니면 좀 포괄적인 영역인지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하는 것. 그다음에 잠복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vestigial. 자, 소리가 vestigial. 이렇게 되면 여러분 모르는 단어 같아요? 같죠? 모르는 단어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vestige 동그라미가 그게 원래 흔적이란 뜻이고 여러분 모두가 아는 조사하다란 동사 뭐가 있지 않습니까? investigate. 그게 흔적을 쫓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뒤로 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부터 이거 참 멋진 단어다라고 말씀 한두 번 드렸는데요. 발음하면 legitimate이라는 형용사는 leg가 법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legal 하면 되잖아, legal. 그런데 legal 하면 법의, 뭐 이렇게만 딱 그 얘기만 하지만 legitimate 하면 rightful 하다, 매우 적합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적합하다는 한국말 되게 힘있죠, 여러분. 적절한이라는 말과 적합한이라는 말이 다르죠. 예, 적합한 되게 힘있죠. 제가 어제 메일 쓰다가 적합한 과정을 저기 쓰는 거 아주 스스로 막, 잘했어. 막 이렇게 주잖아요. 적합한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레즈라면 이거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면 합당한이라는 얘기겠죠. 이제 그게 적합한 그런 말이에요. 그 레즈라면시 그래서 그게 느낌이 좋은 거죠. 자, 예문 읽으시면 since 자, 소리 내보시면 since insurance fraud is common. 자, fraud라는 좋은 단어. 중요한 단어죠. 그 뜻은 좋지 않지만 사기, 보험 사기가 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insurance companies must carefully examine 하나 조심해서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every claim하고 이 claim 우리말로 하면 청구라고 읽는 게 좋겠죠. 보험을 청구했다 그러잖아요. 그 주장하는 거죠. 저 사고 났으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걸 청구라 하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었겠어? 청구. 했어 잘했네요. To make sure that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 해석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To make sure that 다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it is legitimate 해서 그것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 마저 읽어보죠. 소리 내면 They may seem troublesome
this may seem troublesome to someone.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귀찮죠. 어떤 사람이냐면 who has just suffered a serious loss 하고요. 그 suffer a serious loss 거기다가 형광펜 칠하겠고요. 그러니까 suffer 다음에 보통 from을 씁니다. from을 써요, 보통은. 그런데 지금은 suffer 다음에 안 썼잖아요. 그러면은 전치사를 안 쓰면 직접성이 생겨요. 직접성. 그래서 suffer 다음에 a serious loss 이러면은 최근에 겪은 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suffer from 하면 장기에 걸쳐서 겪는 일이라고 느낌을 준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장기에 걸쳐서 병에 걸렸다. 그럼 suffer from cancer, suffer from 뭐뭐 이럴 때는 이제 오래 이런 느낌을 from을 넣음으로써 간접성이 생긴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he knocked the door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he knocked at the door 하고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he knocked the door는 어떻게 한 거예요? 때려서 넘어뜨린 거예요. 때려 넘어뜨린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똑똑똑만 할 때는 뭐라고요? he knocked on the door, he knocked at the door on이나 s 쓰게 되죠. 그러니까 동사단에 바로 대상할 수 완전히 가서 그리고 진짜 참 말이 재밌다니까요. 킥이라는 동사가 차다잖아요. 이렇게 kick the ball 하면 공을 찼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공을 찼는데 헛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 전치사 he kicked at the ball 이러면은 그쪽으로 찬답시고 찼는데 헛발했다는 게 as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디 할 차례냐면 suffer 다음에 serious loss 거기 때문이군요. 그 다음에 and desperately needs에서 필사적으로 또 나왔어요.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the insurance money에서 그 보험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불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insurance companies도 must protect themselves from insurance fraud는 쓸 필요가 없죠. 자, 다시 말해 protect 다음에 보통은 어떻게 하는데 protect somebody from something 하는데 from somebody를 안 쓰는 이유는 당연하니까 예. 없어서가 아니라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익숙하죠? 익숙하시죠? 다음에 옆에 가서 법 들어가는 말 마지막 줄 충성 발음은 어제 loyalty나 fidelity 할 때 봤던 단어인데 allegiance 표제어고요. 예.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students at home schools in England, some schools. 자, 그래서 students at some schools in England are required to swear allegiance to the Queen. 그래서 allegiance 다음에 loyalty나 fidelity 다음 전치사 to. 예, 그대로. 자, 마지막 단어. 자, 발음하시면 maternal. 예, maternal 하면은 어머니의 이거 되게 쉽네요. motherly.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it is natural for a man to have maternal feelings for their children. 됐죠? 그다음에 no matter how old they are. 그렇죠? No matter how bad they are.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they가 아이들인지 어머니인지 헷갈렸겠네요. 자, 그다음에 as the children get older 아이들이 나이 들면 they have sometimes get embarrassed. 난감해합니다. by their mother fussing over them in public. 이거예요. 자, 그럼 거기 형광펜 칠할게요. fussing over them in public. 왜 칠했냐면 이제 문화예요, 문화. 네, 그 사람들이 남들 앞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뽀뽀하고 이러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가 애들 막 만났다고 막 너무너무 막 호들갑 떨면서 막 길거리에서 뽀뽀하고 친구들 있는데 그런 거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요. 이게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러질 않아요. 우리나라 엄마는 그러질 않고 또 그런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막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형광펜 칠하시라고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초등학교 정도만 돼도 애들이 자기 친구들 있는 데서 엄마가 자기한테 뽀뽀하고 이러는 걸 싫어한다고요. 애 취급한다고. 알겠죠? 예. 그 다음에 especially when it is in front of their peers 이러잖아요. 자, peer 동년배. 그 다음에 대표 표현에 출산휴가 발음하시면 maternity leave. 자, leave가 여기서는 지금 동사가 아닌 명사예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따뜻하다는 말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맨날 모계 사회냐 부계 사회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 모계 사회가 matriarchy예요.
matriarchy. 그다음 저 옆에 보면 북의 사회라고 patriarchy 나오죠. 가부장제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게 북의 사회라는 얘기죠. patriarchy, matriarchy 이것부터 분명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단어 비교라고 써있는 그 바로 위에 보면 모체 기반 영화 제목이기도 했지만 발음하시면 matrix라는 말도 역시 어머니 그쪽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다음에 단어 그 patri 그쪽으로 오시면 이제 중요 단어들이 많이 아무래도 우리가 patriarchy니까 그래서 국외 거주자 발음하시면 expatriate 이게 신분증에 써있는 글자예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인들의 신분증에 expatriate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국으로 송환하다 있죠. 범죄자가 딴 나라 가면 다시 보내잖아요. 발음하시면 repatriate. 그러니까 patri가 조국이라는 것만 살리면 repatriate이라는 꽤 까다로운 단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내일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도들 오십시오. 예,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